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 정치인 출신 장애인 도서관장이 유령 법인을 통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선 전 호남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주당의 몸집 불리기와 1대1 구도를 성사시키려는 야당의 이합 집산이 갈수록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국 철도노조 파업이 6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도내 열차 운행률이 70% 미만에 머물며 운행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선원 5명을 태운 양식장 관리선이 연락이 두절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군산의 한 경찰서는 어젯밤 11시쯤 군산 옥도면 문여도 인근 해상에서 49살 A씨 등 5명을 태우고 김 양식장 작업을 하던 관리선이 입항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당 어선은 어제 새벽 5시 반쯤 문여도에서 출항했고 오후 6시쯤 다른 작업선에 의해 목격된 이후 입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4척과 헬기 2대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일대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바람과 파도가 거세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역 정치인 출신 장애인 도서관장이 도서관을 운영해가며 보조금을 받아 빼돌렸다는 보도 해드렸죠. 도서관장이 이사장을 겸직한 사단 법인이 도서관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유령 법인이었고 법인을 통해 보조금도 일부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소개된 H사단법인. 이사장은 정치인 출신으로 현재 보조금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도서관장 송모 씨입니다. 10여 년 전 복지 사업을 해보겠다며 설립 허가를 받았는데 이사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법인 등본에 나온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말 그대로 유령 법인이었습니다. 나는 작년 4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사원이. 그때부터 빈 건물이었어? 예, 다 빈 건물이고. 텅 빈 사무실에서 도대체 뭘 했다는 건지 의문인데 취재 결과 작년까지 장애인 도서관으로부터 시각장애인용 녹음도서 제작을 의뢰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조금이 유령 법인으로 흘러간 건데 장애인 도서관에 법인 카드 단말기를 비치해두고 허위 결제를 해 보조금 정산 서류를 꾸몄습니다. 도서관장이 보조금을 받고 본인이 이사장인 유령 법인을 활용해 자급자족했던 겁니다. 1,660만 원 그거 건 관련해가지고 사회복지에다가 급여에 지급하는 2017년부터 긁었더라고요. 7년, 18년 이렇게. 지난 4년여간 전주시와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운영비 등을 보조받아 빼돌린 액수는 1억 원 정도. 지난해 한 관계자가 내부 고발한 뒤에야 회계부정과 후원금 강요 등 비위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도서관은 전주시 등에서 3년마다 지도 점검을 받아왔지만 보여주기식 점검이 있었던 겁니다. 정산 자료를 가지고 구입처를 또 다 확인을 했다고 계획서대로 진행해서 정산을 주시잖아요. 대놓고 이걸 조작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전주시가 보조금 환수 조치에 나섰고 도서관 폐쇄까지 검토 중인 가운데 장애인 보조금 사업에 대해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부터 사후 관리, 지도 점검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철도 파업이 6일째를 맞은 가운데 노사가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진전 사항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전북을 지나는 열차 운행률은 KTX의 경우 평소 대비 70%에 그치겠고 새마을호는 69.3%, 무궁화호 67.2%의 운행률을 보이겠습니다. 한국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인력 충원과 인건비 정상화 등을 주장하며 엿새째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호국 보훈수당 지급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아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은 광역시도의 호국 보훈수당 분담액은 전국 평균 월 6만 원 수준이지만 전라북도는 1만 원에 불과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유공자들이 거주지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전라북도가 분담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려는 도내 야권의 이합 집산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남 지역 무소속 의원을 입당시키는 등 호남 지키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초 민주당은 옛 국민의당 출신인 무소속 이용호, 손금주 의원이 낸 복당과 입당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 맞지 않는 발언과 행동을 해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년도 안 돼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손금주 의원의 입당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행적에 대한 평가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그 의정활동을 보면 우리 당의 당론에 크게 벗어난 의정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인위적인 정계 개편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대한신당 창당 등 제3지대 구축 시도 자체를 초기에 견제해 지지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에 맞선 도내 야권은 제3지대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종회, 유성엽 의원이 포함된 대한신당은 발기인 대회를 열고 통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제대로 제시를 하고 또 국민들한테 그 부분이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제1당으로 부상하는 대한신당계 탈당으로 현역 4명으로 쪼그라든 민주평화당이나 분당 수순을 밟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자력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려운 상황.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을 전후로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한신당 등 제3지대 통합이 가시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현실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는 다양한 계층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의 제3지대가 모일 수 있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지지 정서가 총선에서 여당 압승으로 이어질지 3지대를 통한 야권의 인물론이 효과를 낼지 호남 주도권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도의회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 중단 12년이 지났다며 정부가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의 운전자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호혜적 사업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장 공모제가 일부 교장들의 임기 연장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교장의 임기를 최대 8년으로 제한하는 교장 임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교장 직위가 소수 교원에게만 주어지는 구조에서 이 같은 임기 연장이 평교사들의 승진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여성 혼자 사는 집에 괴한이 따라 붙거나 또는 침입하는 범죄가 많은데요. 울산에서는 불안해하는 여학생들을 위해 대학과 경찰이 함께 아이디어를 냈는데 간단한 시설물 보안으로도 여학생들의 귀갓길이 훨씬 안전해졌다고 합니다. 울산 MBC 김문희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대학교. 이 학교 기숙사는 원룸 형태로 일반인들이 사는 다른 원룸과 섞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언제 누가 따라올지 몰라 여학생들이 불안해하자 대학과 경찰이 시설물 보안에 나섰습니다. 우선 6개 동 기숙사 출입구마다 거울 형태의 미러 시트를 부착했습니다. 이렇게 출입구에 미러 시트지가 부착돼 있어서 문을 열거나 비밀번호를 누를 때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목길에는 자동 센서 등을 달았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아래로 학생들이 지나가자 반짝하고 조명이 차례대로 켜지며 길목을 환히 밝힙니다. 밤늦게 올 때 깜깜하고 뒤에 누가 이렇게 올까 봐 많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많이 갔었거든요. 으로 설치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밝다 보니까 조금 더 안심하고. 기숙사 뒤편 가스배관에는 괴한이 타고 침입하지 못하도록 뾰족한 침을 박았고 건물 아래 외진 곳에는 CCTV를 달았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시설물의 경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숙사와 원룸이 밀집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불안감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학교나 우리 학생들이 전보다는 훨씬 더 안전해졌다고. 대단한 시설물이 아니지만 대학과 경찰이 머리를 맞대 노력하면서 여학생들의 밤길은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포항의 작은 면 소재지에 주말마다 1,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포항시 장기면 이야기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인적이 뜸했던 시골 마을이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포항 MBC 이규설 기자입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이 우리나라 10경 중 하나로 손꼽은 일출암. 일출암 안쪽으로 너른 들판이 펼쳐지는데 이 일대가 바로 포항시 장기면 소재지입니다. 전남 강진, 경남 남해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유배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의 유배문화체험촌에서 사또 복장을 차려입은 한 남성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 생활에 대해 한껏 목청을 높여 설명합니다. 220일을 이동을 계시면서 장기를 엄청 그리워했어요. 그중에 6월 달에 보리타작 할 때 이 보리타작이란 한시를 적었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국어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포항 장기면의 면장, 조선시대로 치면 사또인데 주말과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직접 문화 해설사로 나선 겁니다. 사또 역할을 하기 위해 주말을 반납했지만 대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장기 면민들도 다 좋아하시고 우리 장기가 새로이 또 발전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도 사람들을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지의 재료인 땅나무 자생지이자 조선시대 한지 주산지였던 장기면의 특성을 살려 한지 뜨기 체험을 특화시켰더니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옛날부터 장기에서 한지 생산이 정말 많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포항 장기면은 봄에는 산딸기, 여름에는 토마토, 가을에는 읍성 탐방과 억새, 겨울엔 바다 풍광으로 유명한데 여기에 면사무소 직원들의 노력과 특색 있는 체험이 더해져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장기읍성 정비 복원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포장하고 우리 마을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느냐에 따라 지역 활성화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희귀질환의료원 후보지로 익산시가 가장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익산시는 이에 따라 향후 부지 선정과 연관산업 비전 제시 등을 통해 정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익산시 의회도 유치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국립희귀질환의료원이 유치되면 1,000여 명의 의료진과 연구진이 이전해 익산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빙판길 등 동절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 화학물질 운반 업체에 대한 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14건 중 차량 운송에 의한 사고가 29%로 나타났다며 오늘부터 3주 동안 도내 운반업체 33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환경청은 운반 차량 검사와 개인 보호 장구 비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발 시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문화마실이 임실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예술인들은 창작 공간은 물론 주민들 문화사랑방으로도 역할이 기대됩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옛 상월초등학교에 도내 첫 문화마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마실 임실은 예술가 전시와 주민 모임이 가능한 지역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문화마실은 오래된 유유시설을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입니다. 다양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루 오작교 상판석에서 선조들의 우주관을 엿볼 수 있는 윳판 성혈과 칠성 성혈이 발견됐습니다. 김용근 지리산 문화자원 연구소장은 윳판의 원형은 달나라의 우주이고 윳판 가운데 가로 세로로 새겨진 7개 별의 성혈은 7월과 칠석을 상징하는데 원형 윳판이 위치하는 곳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안루 오작교는 옥황상제의 딸 직녀와 목동 견우의 사랑 이야기를 가진 국내 연지교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완주군이 도보 여행자들을 위한 관광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완주군은 관광객들의 여행 동선과 의견 수렴을 통해 설치 지점과 디자인을 확정하고 내년에 삼내문화예술촌과 소양 한옥마을, 술테마 박물관 3곳의 특성을 반영한 100여 개의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1년은 완주 방문회를 지정을 하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발굴과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장수군과 남원시, 임실 진안군에서 광역수렵장이 운영됩니다. 광역수렵장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되며 수렵기간 주민들은 입산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이 필요할 때는 눈에 띄는 색의 옷을 입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정착을 위한 노사민정의 소통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주 군산대에서 각 주체들은 군산형 일자리 정착을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또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들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든 만큼 성공적 정착을 위해 앞으로 각 주체의 의견자를 좁히기 위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시 구직자들을 위해 다음 달에 취업과 창업 일자리 한마당이 개최됩니다.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달 3일 지역 내 구직자와 예비 창업자를 위해 일자리 한마당을 열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면접과 채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예비 창업자에게는 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직자에게는 진로 적성 검사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무료 컨설팅이 이뤄지고 면접 교육도 실시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창구는 11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모래 향토회관에서 삼국지 가운데 적벽대전을 다룬 판소리극 화용돌이 선보입니다. 입장료 대신 받은 라면을 소외계층에게 기부하는 나눔음악회가 오는 28일 우석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형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공연이 모레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전북 인물 작가회전이 오늘부터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주미술관은 내일부터 풍속돌이를 비롯해 책거리, 산수화 등 다양한 주제를 그린 민화 작품을 전시합니다. 선도기업과 예비 취업자를 연결시켜주는 전라북도 선도기업 구인 구직 현장 면접의 날이 올해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열립니다. 익산시는 내일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백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명희 문학관은 모레부터 사흘간 특별 강연 우리가 꼭 소문내야 하는 전라북도 이야기를 마련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28일 라키비움 책마루에서 박준영 변호사 초청 강연회를 갖습니다. 전동성당은 건립 130주년을 맞아 29일부터 이틀간 본당에서 미디어 아트쇼를 선보입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도에서 낮 기온 5도, 완주 2도에서 5도, 동북권 무주 영하 2도에서 5도, 진안 영하 2도에서 5도, 서해안권 군산은 3도에서 5도, 고창 2도에서 4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완주와 전주, 남원에서 보통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